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의학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오는 이 시절을 맞아서 미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회에서 이 환절기를 맞아서 제일 중요한 정신은 무엇이냐?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말씀을 한 바로 다음 날 워싱턴 DC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높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제 말을 그대로 따라 하셨습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해서 10월 5일에 이런 트위터를 날리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Don't be afraid of COVID. Don't be afraid of COVID.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역시 위대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랑 대통령이랑. 그런데 좀 다르죠.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 대통령이 말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 우리가 조심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행동을 하면은 걸리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또 특별히 지난 한 7개월 동안 우리가 살면서 이 코로나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은 안전할까를 알았으니까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셨죠. 내가 걸려봐서 아는데 이거 별거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또 다른 글을 올렸죠.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매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보다 훨씬 적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아도 이 정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보다 덜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페이스북에다 해서 페이스북이 이것을 지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다. 아주 위험한 정보다. 사람들에게 읽히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지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환절기 또 이번 겨울에 특별히 더 조심해 하셔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미국에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COVID-19 이것이 이 위험이 사실이 아니다. 혹은 굉장히 과장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한 30%라고 합니다. 3명이나 4명 중에 1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사시고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그렇게 조심 안 하는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되니까 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역시 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고생을 했으면 좀 뭐 새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계속 마스크 벗어 던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한 이틀 전인가요? 이분이 위스콘신주에 가서 유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마스크 안 한 분들도 있고 마스크보다 중요한 게 거리두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에어로졸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N95 정도가 아니면은 감염될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유세가 있었던 위스콘신주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핫스팟 중에 하나죠. 이게 바로 위스콘신주의 코로나 케이스와 치사율 그래프입니다. 지금 막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제가 살다가 의사로서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런 잘못된 정보 혹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정보를 상대하려니 참 힘듭니다. 제발 이런 일이 좀 빨리 없어져야 되겠어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 회에 이어서 이번 트윈데믹이 오는 시절을 어떻게 잘 무사히 보낼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기, 보통 감기와 독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코비드 이것이 좀 어떻게 다른가? 몸이 아플 때, 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열이 있거나 뭐 기침이 나고 할 때, 내가 이게 코로나인가? 독감인가? 아니면 그냥 감기인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별히 이 시즌에 이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 하는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이 세 가지 질병의 증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교육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증상과 진단은 여러분의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죠.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자가진단을 하시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는 것은 당장 응급실에 가야 되나, 집에서 좀 기다려도 되나, 아니면 내일 당장 의사 오피스에 가야 되나, 좀 기다려도 되나,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 노릇을 좀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기, 독감, 또 코비드 서로 비슷하지만 다 다른 동물입니다. 감기, 고양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고양이 중에 가장 무서운 고양이 얼굴을 골라왔지만 고양이는 고양이죠. 독감은 호랑이처럼 무서운 것이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내가 감기에 걸렸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뭐 필요 없다,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독감이라는 말이 이제 감기하고 이렇게 자꾸 혼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혀 다른 동물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고 하나는 조금 좀 이렇게 성가신 동물이고 그렇죠. 먼저 감기. 이 감기를 전문적인 용어로 upper respiratory infection이라고 합니다. 네, 상부 기도 감염. 이 그림을 보시면 상부 기도는 이 가운데 이렇게 빨간 화살표로 금거 놓은데 위쪽에 있는 코, 목. 감기는 증상이 코와 목 이런 것에 걸친 것이고요. 독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는 전신에 관계되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금 종류의 동물을 상대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표는 이 세 가지 비슷하지만 다른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이 어떤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을 위한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꼭 주치의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는 이 세 가지 바이러스 감염의 증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는 가장 약한 감기가 있고요. 이 왼쪽에 무서운 코로나, 또 오른쪽에 또 무서운 독감, 이것을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는 상부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전신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들은 대개 전신 증상인데요. 열, 또 피로, 몸이 쑤시는 거, 두통, 이런 것들은 이제 전신에 나타나는, 온몸에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래서 코로나와 독감이 다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감은 대개 아주 갑자기 세게 오죠. 밤에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이 갑자기 덜덜 떨리고 아픈 것. 감기는 우리가 여러 번 걸려봤으니까 잘 아시고요. 코로나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침의 경우는 세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구별할 수 있는 증상 가운데 그 냄새를 못 맡는 후각 상실 증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뉴스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이상하게 냄새를 못 맡게 되더라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이 감기와 독감의 경우에는 후각 상실에다가 이 괄호를 쳐놨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코가 막히면, 감기에 걸려서 코가 막히든지 독감에 걸려서 코가 막히든지, 코가 막히면 냄새를 못 맡죠. 그러나 코로나 경우에는 코가 막히지 않았는데도, 코로 숨을 쉴 수 있는데도 후각을 상실해서 냄새를 못 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이제 이것이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독감인지 구별하는 한 가지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표는 주로 이제 상부기도 증상입니다. 감기의 증상이죠. 재채기,
하고 콧물 코 막히는 거 혹은 또 목이 칼칼하고 아픈 것들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그냥 감기 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물론 독감인 경우도 뭐 그럴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로 감기입니다. 또 설사도 코로나 경우에 설사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독감이 오히려 좀 더 이제 많다고 보죠. 여기서도 또 하나 이제 그 구별할 수 있는 증상 가운데 호흡곤란, shortness of breath, 이렇게 숨 차고 숨을 잘 못 쉬는 것이 이 코로나에 더 많다. 감기나 독감보다는. 그래서 아까 냄새 못 맡는 것, 또 그다음에 숨 찬 것, 이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코로나 증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증상이 되겠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오래전에 제가 이 바이러스 이 모형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세포에 붙는 수용체, 리셉터가 에이스라고 하는 리셉터라는 거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에 있는 이런 뿔들이 우리 세포에 있는 이 리셉터, 에이스라고 하는 리셉터에 딱 붙어서 이제 세포의 문이 열려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이 에이스라고 하는 리셉터 수용체들이 코, 비강, 그렇죠? 코와 또 이 폐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가서 코에 가서 붙고 또 폐에 가서 붙기 때문에 냄새를 잘 못 맡고 혹은 또 숨이 찰 수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더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트윈데믹의 시절에 집에 꼭 있어야 될 필수품 두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뭔가 하면은 체온계입니다. 이 체온계를 갖고 있으면 증상이 있을 때 열을 재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의사한테 전화할 때도 열을 재보니까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가 더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열 재는 것 입에다 넣고 잴 수 있고 또 아기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항문에다가 꽂을 수도 있고요. 씻기도 쉽고 아주 좋습니다. 10불 미만입니다. 아마존닷컴에서 사실 수 있고 어느 큰 약국이든지 가시면 다 사실 수 있죠. 이제 여러 사람을 재시려면 여러분 이런 것도 좋죠. 이런 건 어디 가든지 요즘 다 쓰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 큰 약국에 가시든지 아마존닷컴에서 20불 정도 주시면 아주 이런 좋은 것들 띵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것. 이런 체온계 집에다가 상비해 두시고 아플 때 체온을 재시면 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상비품은 무엇이냐?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쓰실지 말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혈중 산소 농도 측정기인데요. 병원에 가시면 이런 거 쓰는데 병원에서 쓰는 똑같은 그 질 좋은 것들을 역시 약국이나 아니면 아마존닷컴에서 20불 정도 20불 미만 주시면 아주 좋은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면은 이게 이제 혈중의 산소가 어느 정도라는 이제 이렇게 나오죠. 폐나 심장에 문제가 없이 건강한 사람은 이 혈중 산소 농도가 95% 이상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이 아플 때, 숨이 찰 때,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아까 보여드린 증상대로 이것을 재봤더니 뭐 90%다, 89%다. 이러면은 산소 농도가 낮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징후죠. 그래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집에 상비해 놓으시면 좋고요. 만성 폐색성 폐질환 COPD나 만성 심부전증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기본 혈중 농도가 낮지요. 특별히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90% 정도에서도 이제 생활을 하고 생명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서 숨이 가쁘고 기침하고 이런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것을 재서 이게 정말 내려갔다. 산소가 모자란다 하면은 그때는 정말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조처를 취해야 되니까 딱 이런 두 가지 체온계와 그 다음에 체온계는 더 자주 쓰실 거고 이 산소 농도 측정기 이거 뭐 비싸지 않으니까 이거 집에다 상비해 놓으시면 밤에 당장 이멀전스룸에 가시지 않고도
그 다음날 의사 오피스에 전화하셔서 이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많이 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